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친환경 유리용기, 특히 화장품 쪽에서 요즘 주목받는 기업이죠. SMCG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2025년,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만 해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0%나 늘었어요. 상당한 성장세인데 특히 요즘 환경 규제다 뭐다 해서 이 회사의 친환경 생산 방식, 이게 아주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네, 올해 1분기 20% 성장은 확실히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. 근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 회사가 2018년부터 한 2020년까지는 자동화 설비 투자를 크게 한 다음에 신규 고객 찾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.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. 그때 벤처 캐피탈 투자도 받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성장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자금도 필요했다.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직원 규모도 보면 정규직 60명에 파견직 40명, 한 100명 수준인데 이걸로 막 글로벌 시장을 공격적으로 뚫기에는 글쎄요, 충분한 규모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. 물론 그 어려움이 있었죠. 근데 그걸 극복했다는 게 중요해요. 2021년에 로레알,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이런 글로벌 빅플레이어들을 고객사로 딱 잡았잖아요. 이게 진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.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. 게다가 고객사 요구도 있고 하니까 2022년에는 무려 200억 원을 투자했어요. 그래서 50톤 규모 최신 전기용해로 이걸 딱 구축했고 지금 라인이 총 5개 돌아가고 있거든요.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회사들은 보통 화학연료 용해로를 쓰는데 여긴 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전기용해로를 쓴다는 거예요. 이게 진짜 기술적인 차별점이죠. 그리고 재활용 유리 쓰는 비율도요. 경쟁사들은 한 30%, 이 정도인데 SMCG는 70%까지 쓰면서도 유리 투명도를 유지한대요.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. 요즘 ESG 경영 엄청 중요하잖아요. 이런 시대 흐름에는 정말 최적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. 전기용해로가 친환경적인 건 맞습니다. 그건 인정해야죠.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200억 원,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. 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율성이라던가 유지보수 문제는 없을지 이런 건 좀 따져봐야 합니다. 그리고 국내 경쟁사 두곡 설비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. 2013년 이전 거라고 하니까. 그렇다고 경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. 여전히 시장에서 부딪혀야 하고. 또 지금 유럽 경쟁사들이 러시아 가스 문제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어서 SMCG가 반사익을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유럽 회사들 가력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. 그럼 SMCG 입지가 지금처럼 계속 유리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죠. 하지만 그 플라스틱 규제 강화는 이건 거스를 수가 없는 흐름이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. 유럽만 해도 벌써 포장재 30%는 재활용 소재 써라. 이렇게 의무화했고 앞으로 이런 규제는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. 그리고 썩는 플라스틱? 이런 것도 얘기 나오지만 이게 또 화학 물질에는 약해서 내용물 보존이 중요한 화장품 용기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SMCG의 품질 좋고 친환경적인 유리 용기는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작년에는 또 국내에서 요즘 뜨는 인디 브랜드들 있잖아요. 퓨, 아누아, APR 이런 곳들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했는데 이 회사들도 다 SMCG 친환경 용기를 마케팅 포인트로 잘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요즘 커지고 있는 국내랑 동남아 향수 시장, 이것도 거의 다 유리 용기 쓰거든요. 이것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죠. 네, 신규 고객 확보나 향수 시장 기회 이런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게 좀 K뷰티나 특정 향수 시장 트렌드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. 만약에 이런 유행이 좀 지나가거나 식으면 타격이 클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도 보면 상저하고다. 그러니까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나을 거다. 이렇게 보면서도 기존 제품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같이 언급했거든요. 무난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, 이게 어쩌면 폭발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수준, 이 정도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. 신규 수주가 계속 들어와서 기존 물량 줄어드는 걸 계속 상쇄해 줄 수 있을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도 2025년 1분기 20% 성장, 이건 분명히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죠. 과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걸 딛고 이제는 글로벌 ESG 요구, 또 규제 강화라는 이 확실한 기회를 기술력으로 딱 잡아가고 있다는 거,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?
친환경 기술 경쟁력이 받쳐주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SMCG는 일단 탄소 배출 적은 전기용회로 기술, 그리고 70%에 달하는 높은 재활용률이 사용률, 이런 확실한 기술적 강점이 있고요. 로레알, 존슨앤존슨 같은 글로벌 우량 고객사를 확보했고 또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잘 부합하는 기업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반면에 과거에 경영난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혹시 모를 재무적 부담 가능성, 그리고 2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회수나 효율성 문제,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. 또 K뷰티나 향수 같은 특정 트렌드, 혹은 소수 대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닌지 하는 점, 잠재적인 경쟁 심화 가능성, 그리고 아까 말한 무난한 성장 전망이 내포하는 어떤 불확실성,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SMCG, 분명히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기술, 친환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,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이 회사의 경쟁력이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이라는 이 가치에 얼마나 의존하게 될까요? 만약에 미래의 기술이 더 발전하거나 규제가 더 강화돼서 다른 경쟁사들도 다 비슷한 수준의 친환경성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무엇이 SMCG만의 진짜 차별점,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?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.